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드디어 이제 대통령 취임이 한 달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트럼프 2.0 시대에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기업이 좀 수혜를 받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스스로 이제 실제로 좀 투자에 좀 옮겨야 되는 좀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사모아 가면 좋을 기업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추천하는 영상을 소개해 드리는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트럼프 2.0 시대에 돌입을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이 어떠한 종목이 찐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기업들 말고 좀 숨겨져 있는 다음 테슬라는 누가 될지, 다음 엔비디아는 누가 될지, 다음 브로드컴은 누가 될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2.0 찐 수혜주 싹 다 혼자 해먹습니다. 이 주식 결국 세계 1위 됩니다. 시간으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트럼프 시대에 어떠한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인가, 어떤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인가, 어떤 정책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바뀔 겁니다. 규제가 완화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당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많이 좀 충돌이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대부분은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원전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렇게 정책적 아니면 뭐 사적 이윤들은 거의 다 이제 기업에 반영이 됐다. 그리고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트럼프 시대에 가장 먼저 어떤 정책이 좀 펼쳐질 것인가 막상 까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자, 이 내용이 최근에 한 가지 또 사건이 하나 터졌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의회가 셧다운이 걸릴 뻔했습니다. 한마디로 의회가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화당 소속의 트럼프 당선인의 부채 한도 폐지 이걸 포함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라고 했는데 요거를 거절했었죠. 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좀 예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좀 겪었었던 이 예산안 통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어쨌든 이 부분은 통과가 됐어요. 자, 그렇지만 이 부채 한도 폐지 결국은 지금 미국 정부의 부채 비율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자, 지금 100%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기업으로 따지면 자기 자본 잠식입니다.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보다 부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민주당은 "안 돼."라고 했지만 트럼프는 "안 돼. 어느 정도는 부채가 있어야 돼. 그래야 투자를 하고 이걸 갚을 거 아니야. 어떻게 부채 한도 없이 이거를 통과를 시킵니까?"라고 이제 좀 주장을 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세입 감소 트럼프 정부가 요렇게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민주당의 이 복지 정책에 대해서 세입을 좀 감소시키게 됐다. 여기에 아이의 세액 공제 폐지도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 좀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부분은 이 부채 한도 폐지를 하느냐 마느냐 지금 당장 미국의 가장 좀 중요한 화두는요. 미국의 부채를 폐지시킨다. 그리고 그 폐지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트럼프의 방식은 부채를 늘리고 여기서 세수가 아니라 기업이 돈을 벌어서 부채를 탕감시키는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민주당은 그렇지 않죠. 세금으로 그리고 부자들의 세금으로 빚을 갚아야 된다. 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상충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시대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제는 기업들이 미국 부채 탕감을 위한 어떠한 정책을 펼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확히는 트럼프가 그렇게 만들 거고요. 자, 그러면 트럼프를 과연 미국 기업들이 따라줄까? 이런 국채 관련된 정책을. 자, 그런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1월 20일에 취임하는 트럼프가 하나둘씩 또 재계 인사들 그리고 기업가들을 좀 초대를 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좀 되게 재밌는 부분이 트럼프를 그렇게 반대했었던 사람들이 지금 취임식 기부금이 역대 최고 규모랍니다. 그만큼 트럼프 앞에 모두가 복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100만 기부하면
트럼프 부부와 만찬할 수 있다. 이 티켓이 지금 100만 달러에 좀 팔리고 있다. 좀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우스갯소리로 트럼프와 함께 식탁에 앉지 못하면 이건 메뉴판에 오른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요리 대상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는 트럼프의 프라이팬 위에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을 만큼 지금 트럼프 쪽에 굉장히 많은 호의적인 모습을 미국 기업들 그리고 전 세계 기업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트럼프와 미국 정부가 이렇게 부채에 관련한 이 정책을 펼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 이유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인데 지금 요 도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페더럴 덥트고요. 페더럴 데플렉트라는 요 두 가지 지표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요 우측에 보면 데플렉트가 바로 재정 적자고요. 요 페더럴 뎁트가 빚입니다. 빚.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부가 적자를 내서 빚이 상승을 한 이런 도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트럼프 시기에는 적자를 계속해서 줄여 나가면서 자, 여기서 지금 적자가 꺾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기도 했고 바이든 정부 시절에 돈을 찍어냈죠.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자, 그러니까 연방 정부의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연방 정부의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이걸 트럼프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고 이번에 당선되는 그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채를 바이든이 다 올려놨다. 다시 한번 굳건한 미국을 만들겠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CBO forecast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수치를 넘어가게 되면요. 이 100% 수치입니다. 자, 이 100%의 수치를 넘어가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여기 걸쳐 있잖아요. 2024년에서 2025년. 여기서 이 100단위를 넘어가게 되면 정말 위험한 요 수치를 앞두고 지금 긴급 소방수로 트럼프가 투입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지체할 시간이 없죠. 트럼프가 취임을 하자마자 바로 가장 먼저 손볼 정책은 바로 미국의 부채를 탕감하는 정책이 될 겁니다. 미국의 부채를 탕감하는 정책으로 트럼프가 지금 가장 먼저 눈여겨보고 있는 게 바로 미국 채권이거든요. 자, 최근 들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제 뭐 나스닥도 조정 시장이 열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잘 잡혀가고 있는데 왜 금리 인하를 하느냐? 경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 이게 아니라 지금 미국 채권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트럼프가 미리 금리를 인하를 다운을 시켰다라는 얘기가 좀 돌고 있거든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채권을 넘어서서 그냥 채권의 가격 형성되는 그 과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 4.5%짜리 채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이게 0.5포인트가 내려가서 기준금리가 4.0이 됐다라고 해봅시다. 자, 채권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에 내가 1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에 4.5%의 이자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45,000원을 받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안전하죠. 국채, 나라가 보장해 주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이 보장하고 이자를 지급을 해 주는 거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자, 근데 이 4.5%짜리 미국 국채를 4.0%짜리로 이번에 금리 인하로 낮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었던 4.5%짜리는 비싸게 매도가 되겠죠. 야, 지금 사면 4.0이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4.5거든. 더 비싸게 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가장 최근에 금리가 가장 많이 올랐었던 5.5% 그리고 올해 목표되어 있는 3.0% 생각해 보게 되면 2.5%는 꽤 많은 차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채의 장기물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단기물보다는 아무래도 만기가 긴 4.5%짜리 10년짜리를 들고 가야 따박따박 받아 먹을 거 아니에요. 금리가 많이 올랐을 때 10년, 향후 10년 안에 4.5% 이상 안 와. 금리가 굉장히 비쌀 때 장기물을 많이 사서 가격이 많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트럼프가 등판하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 무섭게 10년물이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채권을 발행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투자자들한테 돈을 땡겨온다는 건데 이거 뭐 돌려막기 하는 것도 아닌 거고 이 채권으로 어떻게 그러면
트럼프는 미국 부채를 갚는 건가요? 이렇게 좀 생각이 돼야 자연스러운 거겠죠. 자, 트럼프는 미국 채권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상환할 거냐면 바로 코인 시장을 선택을 함으로써 이 난관을 풀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가상화폐 관련된 그리고 요 선거 당시에도 가상화폐 관련된 언급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파월 의장 발언으로 뭐 "현금화할 생각이 없다. 뭐 연준은 매입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트럼프는 "한 번도 현금처럼 쓸 것이다."라는 공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확실하게 공언을 했었던 부분은 바로 이 스테이킹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을 스테이킹을 예치를 시키면서 요 이자로 미국 부채를 탕감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을 잠깐 보고 갈 텐데요. 자,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나 유로화 등 1:1 가치로 고정이 되어 있는 화폐를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인 하나가 있으면 이건 1달러와 같은 내지는 뭐 1유로와 같은 내지는 1원과 같은 자, 요런 가치를 가지게 되는 코인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화폐와 같은 가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텐데 자, 미국 코인 중에 테더 코인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 테더 코인은 미국의 1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추종하게 설계되어 있는 코인인데요. 최근에 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상당히 많이 낮아지고 달러 강세로 변하면서 요 달러에 대한 관심세 때문에 테더 코인에 대한 프리미엄도 굉장히 많이 붙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이게 사실 투자 가치로서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어쨌든 환율 자체가 뭐 많이 올라봐야 1,500원에서 1,600원 가봐야 10%가 안 되거든요. 차라리 다른 수혜주, 수혜 기업 쪽에 유망한 기업 쪽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많이 나오겠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트럼프가 이 테더 코인을 활용을 하려고 하냐면 자, 지금 테더 코인이 1달러와 같은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제 좀 의구심이 들잖아요. 이렇게 같은 가치로 맞춰주면 뭐 하냐? 이거 믿을 수 있는 거냐? 최근에 뭐 루나테라 이것도 1달러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뭔데? 뭘 믿어? 믿음직한 담보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채권이거든요. 테더가 자, 동일하게 이 코인 한 개당 이 가격에 상응하는 미국 채권을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서 투자자들한테 이 가격만큼 "이거 내가 못 주면 채권으로 줄게." 자, 이런 식의 링크가 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을 담보로 이 테더 코인이라는 이 코인 자체가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테더 코인의 한마디로 금고가 바로 채권이고 채권을 어떻게 투자자들한테 받아서 미국 채권을 사는 거죠. 자, 그럼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채권만큼 안전한 자산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채권과 요 달러 간의 시세 차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달러 가치는 하락을 하는데 반해 국채 가치는 상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테더 코인이 들어와 있는 만큼 국채를 많이 사놨다면 자, 이 시세 차익은 계속해서 벌어질 거고 이 차익으로 뭘 한다? 바로 국채 상환을 한다. 이러한 그림을 지금 트럼프가 그리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 스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한다 만다가 아니라 트럼프가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공약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달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 달러에 추종하는 코인을 만듦으로써 이 달러의 가치를 보존하는 역할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어차피 달러가 똥값이 돼도 국채가 보존해 주니까 가치를.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CBDC를 또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CBDC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CBDC는 그냥 화폐 자체를 디지털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미국에 직접 결제가 됩니다. 환전 없이 직접 결제하는 거. 근데 이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하게도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좋아해요. 미국은 전 세계의 화폐를 전부 다 아우르는 가장 최상단에 있는 기축통화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누가 주장한 거냐면 바로 유럽연합이 제정을 했습니다. 유로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니까 하나로 묶어서 "우리 유럽연합 안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 너네도 같이 써. 전 세계를 하나의 화폐 가치로 만들자."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얘기 같지만 달러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이거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각자 통화의 가치만 지키면 되지 왜 하나로 합치느냐. 역시나 사업가 기준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거는 CBDC에 반대하기 위해서라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책을 확대하겠다라는 요 정책 그리고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잠깐만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트럼프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그리고 강력하게 펼친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 쪽이 굉장히 또 협조를 많이 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대기업 쪽에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때 결국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한다라고 하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은 엄청나게 상승이 될 거고 이만큼 시세 차익을 누가 가져간다? 미국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많이 찍어낸 미국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애플에서 뭘 살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살 수 있게 자 그리고 테슬라에서 전기차를 살 때 코인으로 살 수 있게 자 이런 발언들을 트럼프가 이거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화폐가 아니라고? 이상한데? 이 스테이블 코인 내용대로라면 앞뒤가 맞는 거죠.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을 활용할 수 있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주겠다. 그리고 이걸로 국채를 탕감하겠다. 이 정책이 가장 먼저 좀 펼쳐질 확률이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금리 인하를 굉장히 선호했었던 파월 의장을 임기를 보전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욕바지로 좀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트럼프가 재선한다라고 했을 때 국채 금리가 한 달 만에 최고치를 찍었었을 만큼 국채에 대한 활용도도 트럼프가 그 누구보다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기업가인 만큼 채권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번 트럼프가 금리를 인하를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될수록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미국한테 또 좋은 효과가 한 가지가 있어요.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하락한 달러 가치 결국은 시장의 하락을 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미국 시장에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미국 나스닥 시장의 60%에 달하는 이 비중이 바로 외국인 비중이고요. 외국인 비중의 대다수가 중국입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는 중국 견제까지 할 수 있고 채권은 채권대로 오르고 그쵸? 차익은 차익대로 실현되고 너무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최측근으로 기용을 하면서 이 도지죠. 정부 효율부를 개설까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금을 이 정부를 효율적으로 굴릴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코인 관련된 전문가들도 대다수 대거 영입을 한 만큼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대기업한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라고 하는 거는 현실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차후 서서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니더라도 이 시세 차익만으로 미국 국채를 탕감하는 상환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강력한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충분히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펼쳐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좀 수혜를 많이 받아갈 수 있는 나스닥 상장 기업은 과연 어디일까?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해 드리는 그 기업 바로 들고 왔는데요.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자 코인베이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바이낸스에 이어서 전 세계 2위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기관을 상대로만 영업을 하는 특수한 거래소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최근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암호화폐, ETF 탈중앙화 금융 암호화폐 규제를 내년 이슈로 꼽았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모두 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CEO가 인터뷰하기를 양당 모두가 친가상 자산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 법안 도입. 자, 요게 핵심이 될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 도입을 향후 하게 될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을 가장 많이 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코인베이스다. 정책적으로도 유럽을 견제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스테이블 코인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특히나 이번에 트럼프 팀이 백악관에 암호화폐 부분 직책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장 임자는 가장 적합한 사람은 여기에 수장으로서 적합한 사람은 바로 코인베이스 CEO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미국 시장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장 많이 다뤄봤던 사람이고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부분된 요 분야가 나온다면 바로 코인베이스 CEO가 들어가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정책을 펼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이 되고 나서 폭발적인 측근 임명과 함께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자, 이제는
제2의 일론 머스크가 코인베이스 CEO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바로 제2의 일론 머스크는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될 수 있겠다. 자, 이런 부분들 수익까지도 충분히 받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순하게 시세 차익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정부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겠고, 자, 여기서 대기업 매그니피센트 세븐 빅테크들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언급만 나온다 하더라도 어마무시한 수수료와 어마무시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코인베이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코인베이스가 최근에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왜 실패를 했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FOMC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기 때문인데, 자, 요걸 일봉으로 조금 자세하게 뜯어보면 정확하게 여기서 급락이 한번 나옵니다. 급락이 나왔었던 이유가 연준이 비트코인 비축을 안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내용인데,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은 비트코인을 비축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현금이 아니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현금처럼 활용할 생각이 아니니까. 결국은 코인을 가지고 스테이킹을 시켜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스테이킹을 시켜서 이자를 줄 건데 무엇을 담보로? 국채로. 자, 그리고 국채를 담보로 잡기 위해선 매입이 굉장히 많이 돼야 되고, 매입이 많이 된다는 건 가격 상승. 이걸 위해서 코인을 굉장히 많이 매입은 하겠지만 연준이 살 이유는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과대 낙폭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코인의 가치, 트럼프가 진짜로 활용할 그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트럼프가 코인을 모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지고 1월 20일 취임 이후에 어떠한 정책이 펼쳐진다 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코인베이스다. 자, 그래서 지금 한 270달러 후반 정도를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당연하게도 전고점 돌파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 그 이상 400달러 신고가 돌파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는 기업으로 오늘 코인베이스를 한번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시대에 역시나 빠질 수 없는, 그리고 빅테크들의 어떠한 하나의 숙제, 부채 탕감, 코인베이스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되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한 그림으로 쉽게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여러분들 코인베이스 뭐 지금 당장 뭐 급하게 사기엔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환율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해외 주식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테슬라라든지 아이온큐라든지, 굉장히 또 최근에 또 핫한 브로드컴이라든지 관심 종목 체크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숨어있는 알짜배기 기업들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업들도 간간히 또 소개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코인베이스 관심 종목에 추가하시고, 다음 시간에 저는 다음 또 좋은 기업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요거 한 번씩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미국 주식 공부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미국 주식에 사실 관심은 있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접근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세금 문제도 있을 거고, ETF를 사야 되는지, 어떤 계좌를 활용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좀 고민하다가 늦춰지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식 공부방 또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하고는 싶었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계좌 개설 어떻게 하는지, 이 세금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증권사를 활용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분들,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는지, ETF를 사야 되나, 종목을 사야 되나,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한 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주식 공부방 이 방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식 공부방 입장 방법은 1668-5284번 제가 수신 전용 번호로 이렇게 하나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1668-5284번 제가 수신만 가능한 번호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 활용 용도 빼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이라면 모두 다 무료로 공부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뭐 하는 분이냐? 자기소개를 좀 굉장히 늦게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면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이 그냥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저도 재증을 걸고 문제가 생기면 재증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1,482분과 함께하는 요 박준영 자문역이라고 돼 있죠. 자산운용사로서 자문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많이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 많이들 좀 물어보실 수 있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에서 뭘 하느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당연하게도 뭐 일론 머스크 관련된 요 내용들도 공부방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요런 이야기들 뭐 미고비 얘기도 있고 배터리 관련된 얘기들도 있고 단순하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얘기가 나오는 중에 350%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들어오셔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아이온큐 양자 컴퓨팅 굉장히 또 떠올랐을 때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드렸었는데 요 아이온큐도 여러분들 또 양자 컴퓨팅 또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3배 가까운 상승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주식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주제 그리고 나오고 있는 논쟁거리, 호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정직하게 좀 반영이 되는 또 주가에 반영이 되는 또 시장이 미국 주식이다 보니까 여러분 요거 참여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러면 지금 고가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테슬라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되게 부담스러워요. 많이 올라봐야 $1,000 가봐야 뭐 2배 아닌가요? 1년 동안 2배? 이럴 바엔 그냥 국장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는가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보고서로서 좀 살만한 종목들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들 분석 보고서들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또 시황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좀 미국 시장이 돌아갔는지 지금 뭐 미국 경제 지표가 어떤지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일이 찾아보면 귀찮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주식 공부방에서 우리 구독자라면 모두 다 드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시겠는 분, 미국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모두 다 참여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요, 항상 고점이다라는 소리를 10년 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이 고점인 것 같죠? 내년이 고점, 내년 되면 또, 작년에 살 걸. 내후년 되면, 작년에 살 걸. 사실 미국 주식은 시작을 할 거라면 가장 빠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물려도 나스닥에 물리라는 얘기가 있죠. 결국은 전 세계에 돈이 몰리는 시장이 미국 시장 나스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는데 하는 법을 몰라서 하는 시대는 사실 이미 지나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를 만나셨으니까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 들어오셔서 도움들 많이들 받으시고 앞으로 어떤 기업을 좀 사야 되는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좀 미국 시장을 또 배워가는데도 실제로 이렇게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올랐는데 국내 시장에 테슬라 관련주가 뭐가 있어? 이게 아니라 테슬라에 직접 투자하는 또 새로운 또 주식 투자의 이면 국내장에서 너무 많이 되어서 나 주식을 못 하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을 하면서 매일매일 좀 수익이 쌓여가는 느낌에 좀 다시 한번 좀 주식의 재미를 느꼈어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한 번씩은 안 해보신 분들은 뭐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랑 선택지가 아예 없는 거. 내가 미국 주식을 할 줄 몰라서 한국 주식을 하는 것만큼 사실 가장 손해 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반드시 제가 준비해 놓은 공부방 반드시 꼭 한 번씩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또 물심양면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8-5284번으로 공부방 문자 남겨주십시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 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